오늘은 자궁선근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궁선근증이 자궁내막증, 자궁근종과 더불어서 3대 부인과 질환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생리량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혹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졌다거나 생리가 아닌데도 출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주로 자궁선근증의 증상이 됩니다. 혹은 아랫배가 굉장히 좀 불룩해지고 하복부가 좀 답답해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병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자궁선근증입니다. 자궁선근증의 정의는 자궁내막의 선조직과 기재 조직들이 자궁근층으로 침투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자궁내막의 위쪽에만 덮여 있어야 되는 자궁내막층이 안쪽 근육층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자궁이 비후되고 연동운동에 이상이 생기고 근육층이 변질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조금 헷갈리시죠? 자궁선근증하고 내막증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안쪽에 생기느냐 혹은 자궁 바깥쪽에 엉뚱한 조직이 생기느냐 이 위치 차이에 따라서 질환명이 갈리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출혈이 있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굉장히 비슷한데 자궁내막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궁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난소나 혹은 주변의 복막이나 이런 바깥쪽으로 자궁내막 조직이 생겨서 심지어 폐나 코 안쪽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생리 때마다 각혈을 한다든지 생리 때마다 피가 나온다든지 그런 질환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궁선근증의 경우에는 자궁 안쪽으로, 자궁근층 안쪽으로 이렇게 자궁내막 조직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질환명이 바뀌는 거죠. 자궁선근증의 종류에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국소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종양처럼 이렇게 커지는 선근 종유 형태로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미만형이라 그래서 작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퍼져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대부분 초음파나 MRI로 가능한데 이제 확진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궁 조직을 떼내서 자궁내막 조직이 안쪽에까지 생겼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자궁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자궁내막층하고 근층 사이에 정시현혈존이라고 하는 이행부가 있어요. 그 이행부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원래는 5mm에서 8mm 정도가 정상 두께인데 12mm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궁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자궁선근증이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궁선근증 부위를 떼낸 병변인데 이게 한 7c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자궁 정시현혈존이라고 하는 이행부가 굵어지는 것 외에도 자궁 그 모양이 원래는 대칭을 이루어야 돼요. 상하좌우가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부가 커지면서 굉장히 비대칭이 되고 좀 울룩불룩하게 되는 이런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원인 및 연관 요인은 사실은 원인 불명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40대, 50대에 많이 생기고 다산을 했다거나 혹은 소파술 등등 수술을 많이 한 경우, 자궁 쪽에 수술을 한 경우, 그리고 흡연을 하는 경우, 항우울제나 혹은 유방암에 많이 쓰이는 파목시펜을 복용한 경우에 좀 더 발병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증상은 그 자궁근종 그리고 자궁내막증에 비해서 자궁선근증이 출혈과 부통이 조금 더 심한 편이에요. 증상 정도가 조금 더 심한 편이고 월경통이나 그리고 월경량이 굉장히 많아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생리통 그리고 생리 때가 아니어도 배가 아플 수가 있고요. 난임이 생기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뒤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약 3분의 1에서 생겨서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내막증과 임신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궁선근증인데요.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만 있는 경우, 선근증이 아니고 내막증만 있는 경우에는 임신 확률이 약 80%였는데 자궁내막증과 더불어 선근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확률이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자궁선근증이 임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그 세포의 접착에 관여하는 당단백 수용체가 떨어지고 그런 OP라고 하는 단백질도 굉장히 수치가 떨어져서 그런 임신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양방치료는 처음에 이 통증과 출혈을 좀 참아보시라고 하다가 이게 통증 출혈이 좀 심해지면은 이제 피임약과 진통제를 복용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래도 커버가 안 되면은 미레나라고 해서 미레나로 대표되는 그 자궁내 피임 장치 루프를 안에다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어가 안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궁 자체를 적출해낸다든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레나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한 2년 정도는 출혈도 덜하고 통증도 덜한데 그 이후에는 조금 부작용이 생기고 다시 증상도 재발하는 편입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늘어난다든가 혹은 우울해진다든가 혹은 머리가 아프다든가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하는 등등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는 수술은 아니지만은 강한 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시켜서 그 부위를 어떻게 보면 태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궁선근증의 경우에는 병변 부위가 자궁근종에 비해서 뚜렷하지가 못합니다. 자궁근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궁근종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궁선근증의 경우에는 그 부위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태울 범위도 굉장히 짚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 수술의 경우에는 물론 자궁을 적출해내면은 그 당장의 출혈과 통증은 줄어들겠지만은 그 이후에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가장 좀 미뤄야 되는 선택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레나 같은 호르몬을 조금씩 방출해내는 장치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점점 얇아지고 그리고 생리량이 점점 줄어들고 생리 주기도 짧아지고 이런 자궁 내막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약의 경우에는 그 말씀드린 접합부 자궁 성근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또 연동운동을 굉장히 증가시켜서 자궁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쓰게 돼서 물론 그 병변 부위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지만은 통증과 출혈을 제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의 확률을 높이는데 한약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기능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약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먼저 잡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어혈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자궁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치료 단계를 차차 밟아가게 됩니다. 생활관리가 또 중요한데 대부분 아랫배가 냉해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핫팩 같은 걸 자주 해주시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랫배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막는 꽉 끼는 옷이나 치마 이런 것들은 바지나 치마 같은 것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의 혈액순환을 높이고 연동운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내가 자궁 성근증을 진단받았는데 출혈이나 통증이 심하다. 주변 분들이 그런 성근증으로 좀 괴로워하시고 제어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미레나나 하이프를 하신 후에도 통증과 출혈이 계속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레나 같은 경우에 질출혈을 잡기 위해서 넣었는데 오히려 질출혈이라는 부작용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디로 문의를 주시면 될까요?